안녕하세요, 골든클럽입니다. 이번에 분석할 종목 비덴트. 오늘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당히 가파른 상승입니다. 비덴트도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400만원서부터 올랐거든요. 올해 지금 400만원서부터 오른 게 1300만원을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서 올랐고,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도 올해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자, 뭐 그런 원인이 있을 텐데, 우선은 실적이 좀 그냥 그래요. 실적이. 근데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붐이 일었던 해에도 막 그닥 뚜렷하게 막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음, 일단 순이익을 좀 보자고요. 순이익. 비덴트의 순이익에 대해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2, 3분기만 하더라도 또 폭발적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많은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올 초며 1분기며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이제 안 좋아졌죠, 실적이. 이런 부분들이 좀 신뢰를 떨어뜨리는,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 리스크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거나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분위기죠.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뭔가 비트코인 했을 때 핵심적인 어떤 사항들을 떠올리면서 시장에서 뭔가 이거를 급등시켜주는 끼? 그런 게 좀 보여야 될 텐데, 워낙 없다 보니까. 자, 어쨌거나 뭐 순이익이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는 BPS도 상당히 크게 빠르게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고질적인 저평가가 얼마나 이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들. 현재 이제 사실 작년에 나왔던 실적이라든지 작년의 순이익이라든지 현재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저평가는 맞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비트코인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일제히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때 제가 강조드려서 했던 얘기는 차라리 그냥 가상화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를 할 바에야 아예 그냥 가상화폐를 하라는 거죠.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의 특성은 이런 코인 시장하고 다른 거는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가상화폐 시장하고의 차이는 안정감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다는 리스크는 있지만은, 지금 뭐 비트코인 올해 400만원 하던 게 1300만원까지 올랐던 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오르면은 또 폭발적으로 오르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대신에 이게 뭐 비트코인 2500만원 넘었던 게 사실 순식간에 또 60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반의 반토막도 금방 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1300만원, 1400만원, 1500만원까지 올랐다가 뭐 600만원, 700만원 되는 것도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상화폐가. 자, 그래서 이제 뭐 비덴트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는 뭐 더 가던 안 가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상화폐들이 이렇게 올랐는데 비덴트는 안 올랐을까? 단순한 거죠. 그 수요면은 차라리 가상화폐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점에서 왜 리스크까지 껴안고 구태여 주식시장에 장점까지 죽이면서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를 꼭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이익에서 그런 상당히 좀 변동성 큰 순이익의 감소, 뭐 적자도 있었고 어쩔 때는 크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비덴트가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많이 밀리거나 떨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봐요. 기업 가치 측면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좀 펀더멘탈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예 그냥 뭐 펀더멘탈적인 접근을 한다면 현재 시세에서 좀 밀려서 혹시라도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면 좀 어느 정도는 매수 관점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가치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저평가 요인이 있어서. 그렇지만 문제는 비트코인 시세처럼 막 급등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그러면 가치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투자자들이 안 붙는다면 시세가 크게 나기는 또 어려울 거예요. 당분간은. 그런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매력도가 뭐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설명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종목, 비트코인 관련주 오늘 움직인 종목들 볼 텐데, SCI 평가 종목. 네, 21% 급등입니다. 뭐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 시세가 전부 다 많이 꺾여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비덴트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같은 질문이죠. 그럼 너는 뭐 하고 있었냐 비트코인 오를 동안.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차라리 비트코인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가상화폐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 이제 실적에서 볼 텐데, 순익으로 볼게요. 아까 비덴트에 비해서도 좀 사실상 이게 무슨 가상화폐하고 얼마나 연동이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답을 내드리기가 사실상은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닥 실적에서 크게 도드라져 나오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뭐 BPS도 올해 늘어나면은 모를까 막 그렇게 기업 가치가 막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은 PBR 7배에서 움직이는데요. 7배, 8배에서 움직이는데요. PBR.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투자를 꺼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을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요. 이미 그거를 반영을 하고 그 시세는 2,500만원까지 올랐었고,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실제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의 매력도들이 꺾여 있는 상태고, 차라리 움직인다면 비트코인, 가상화폐 움직인다면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인구도 많아졌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거래하기도 쉽고, 누구나 그냥 그게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구태여 이제 대체제죠. 이제 그 뭐 SCI 평가 정보니 비덴트니 이런 종목들은 그냥 대체제로 보면 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는 가상화폐를 사지 못할 경우인 건데, 가상화폐 거래하기가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아니어서 매력도들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SCI 평가 정보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도 좀 SCI 평가 정보는 매력도는 좀 더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이제 좀 떠오른 게 팍스넷이죠. 팍스넷이 관련돼서 뉴스들이 오늘 꽤 나왔어요. 자체 개발 블록체인, 자,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블록체인 매니저 쉬 인수 검토. 마침 때마침 잘한 것 같아요. 막 지금 가상화폐들 시세가 뜨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향후 뭐 자, 뭐 뉴스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팍스넷에 관련돼서는 오늘 워낙 핫하게 올라서 자, 블록체인 기반 보안 메신저 쉬 인수. 자, 탈중앙화 방식의 메신저 서비스. 지금 이제 블록체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 가상화폐의 핵심이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러한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보안성 메신저에 대해서 이런 대그룹에서, 대기업에서 인수한다는 얘기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례적일 수도 있지만, 뉴스가 실제로 투자자들, 가상화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상당한 자극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 한 방에 뭐 상당히 격양돼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좀 조인이 되는 M&A부터 뭐 기술적인 제휴부터 그런 부분들이 사실 향후 성장성과 투자자를 자극시키는 아주 좋은 거리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팍스넷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을 더 받을 여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보시면은 뭐 실적은 사실 좀 안 좋아요. 많이 망가져 있어요. 영업이익이, 순이익이나 보시면 이렇게 안 좋은 상태이고, 지금 이제 일회적인 수익은 발생을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연속적인 어떤 기업의 큰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건 아니어서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BPS가 3,800원 정도 나오는데, 이 팍스넷이라는 기업이 PBR 2배까지 받을 큰 이유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대세적인 추세들을 놓고 보면은 이미 한번 뻥 치고 올라가는 트렌드에선 꺾여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이제 메신저 서비스에 대해서 일본 대기업 히타치 그룹의 이제 뭐 인수 이슈로 추가 상승은 하겠지만, 현재 이제
틀어진 추세에 큰 변화를 일으키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용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단기적 관점에서 추가 상승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일단은 가격대를 한번 좀 보면은 11,500원 정도 수준, 뭐 맥시멈 본다면 11,500원, 11,000원권, 예, 11,000원권 진입하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이면은 좀 괜찮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내려오는 추세의 트렌드를 꺾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번 반등으로 물려 계신 분들은 오래전에 뭐 14,000원, 13,000원 물려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고, 신규 진입은 오히려 좀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해보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블록체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돼서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골든클럽입니다.